이 사람이 지우 남편 아니야? 세상에, 저 사람이 그 거지였다고?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줘. 분명히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2024년 11월 저녁 9시 뉴스 시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장미란 여사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내 최연소 벤처 기업가가 혁신적인 AI 기술로 실리콘밸리에서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그 주인공은 불과 3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 강도연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유창한 영어로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큰딸 박지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이름도 같았습니다. 미라는 급히 남편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도 TV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자신들이 거지라고 무시하고 쫓아냈던 그 남자가 지금 재계의 스타로 떠오른 것입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우가 도연을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가을, 당시 29살이었던 박지우는 부모님께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강도연이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도연은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미란과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연봉도 높았으며 미래가 밝았습니다. 그런 딸이 이런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어디 다니느냐고,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재 창업 준비 중이라고, 대학은 중퇴했다고, 특별한 직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백수라는 거냐고, 어떻게 우리 딸과 사귀려고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지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과 철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란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 후에야 안정을 찾았다고,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싶었다고, 이런 남자와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변호했습니다. 도연은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은 어려워도 잠재력이 있다고, 자신은 도연을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란과 철수는 도연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지우와 헤어지라고, 딸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신분 차이를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밀며 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거절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지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라고,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선택했습니다. 도연과 결혼하겠다고 말입니다.
미란과 철수는 반대했지만 지우는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고, 다시는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우는 울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도연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정말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으며 그 후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우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남동생 박민수와 여동생 박수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의사였고 수진은 변호사였습니다. 두 동생도 부모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후회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가족 모두와 인연을 끊고 도연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믿었고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후 3년간 지우는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고 부모님 생신에도 축하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았습니다. 가끔 그리웠지만 참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지우와 도연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창업 자금도 없었고 투자자도 찾지 못했으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월급으로 생활했고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래밍을 했고 사업 계획서를 수정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거절도 많이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도연을 믿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연의 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며 힘들 때마다 격려했습니다. 가끔 친정 생각이 났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년 차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도연의 AI 기술이 한 벤처 캐피탈의 눈에 띈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직원 3명을 고용했으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도연을 도왔습니다. CFO로서 재무를 관리했고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3년 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은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경쟁적으로 투자 제안을 했으며 결국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단숨에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언론이 주목했고 뉴스에 나왔으며 재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고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고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도연과 함께 성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TV 뉴스를 본 미란과 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자신들이 거지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재계의 스타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지우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뉴스 봤냐고, 지우 남편이 나왔다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이미 뉴스를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언니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 언니를 비난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형부를 무시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연락하기로 말입니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딸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우의 연락처를 모르는 것입니다. 3년 전 모든 연락을 끊었고 번호도 바뀌었으며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가족과 단절했습니다. 미라는 지우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우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가족과 연락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회사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도연 회사의 공식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지우의 남동생이라고 연락하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아니라 비서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연 대표는 개인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업무 관련 문의만 가능하다고 이해해달라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미라는 절망했습니다. 딸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자신들이 인연을 끊으라고 했고 지우는 정말로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철수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도연을 좀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왜 딸의 선택을 믿지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지우를 마주쳤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하는 지우를 본 것입니다. 지우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가갔습니다. 딸이 너무 그리웠으니까요. 미란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엄마였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미라는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라고,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라고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미란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3년 전에는 왜 그랬냐고 반문했습니다. 미라는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도연을 몰랐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고 이제 보니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제 인정한다는 거냐고 돈이 없었으면 계속 무시했을 거냐고 따졌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연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연이 아니라 도연의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 사람을 겉모습과 재산으로만 판단한다고 그런 가족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3년 전에 인연을 끊은 것은 엄마였다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백화점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도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예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도연 대표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도연의 장인이라고,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단호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철수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철수를 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철수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3년 전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도연은 표정 없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거지 취급한 것, 돈을 주며 떠나라고 한 것, 딸과 헤어지라고 강요한 것,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연은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여전히 거지 취급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3년 전에는 가난해서 무시했고 지금은 부자라서 인정한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웠습니다. 도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지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빌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우가 결정할 일이라고, 그리고 지우는 이미 답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지우가 엄마를 거절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덕분에 지우와 더 가까워졌고, 함께 고생하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우가 상처를 받았고, 지우가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지우의 결정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해했습니다. 도연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언니를 만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지우가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아다녔고 수진은 지우의 친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지우의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지우가 승인했습니다. 수진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라고,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하냐고, 3년간 어디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잘못 생각했다고, 형부를 무시한 것이 후회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우는 물었습니다. 형부가 성공했으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 만약 여전히 가난했다면 연락했을까라고 따졌습니다.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정했습니다. 맞다고, 자신들이 속물이었다고, 돈과 겉모습만 봤다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씁쓸했습니다. 동생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조건부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가족들을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란, 철수, 민수, 수진 그리고 지우와 도연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3년 전에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철수도 사과했습니다. 도연 씨, 저희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라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사과했습니다. 형부를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언니의 선택을 믿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이었다고, 가족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길 바랐다고. 하지만 가족은 돈과 지위만 봤다고, 그것이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도연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가족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것이 조건부 사랑이고 진짜 가족은 아니라고, 자신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남, 처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오히려 이해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겉보기에는 백수나 다름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라고, 딸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저를 믿어줬습니다라고, 가족이 반대해도 저를 선택했습니다라고, 그 사랑과 신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줬고 믿어줬습니다라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지우가 결정할 일입니다라고, 저는 지우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납니다라고, 3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가족을 완전히 잃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앞으로는 도연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세요라고, 그리고 다시는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도연을 진짜 사위로 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도 약속했고 민수와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노력하자고, 시간을 두고 다시 가족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식사를 했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습니다. 미라는 도연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힘든 점은 없는지, 건강은 잘 챙기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진심이 담겼습니다. 철수는 도연과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와 친해지려는 노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도연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의사로서 정기 검진을 권했고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줬으며 형부를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수지는 지우와 자주 만났습니다. 언니와 쇼핑을 가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고 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모여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발표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아기가 생겼다고 가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라는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딸이 다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미라는 지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주고 아기용품을 사주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정성을 느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연과 지우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미란과 철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장인, 장모에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란과 철수는 감동받았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 고민했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기가 돌이 되었습니다. 성대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도연의 사업 파트너들, 지우의 친구들, 그리고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란과 철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녀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사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 전 자신들이 거지라고 무시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재계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훌륭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됨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겸손했고 성실했으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지만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잔치에서 도연은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라고, 특히 아내 지우의 사랑과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장인, 장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3년 전 반대하셨을 때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라고 딸을 아끼는 부모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라고, 앞으로도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용서했고 현재를 감사해했으며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사위를 얻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도연의 집에서였습니다. 넓은 거실에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우와 도연, 아기, 그리고 미란, 철수, 민수, 수진이었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저야말로 좋은 가족을 얻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부 3년 전에 무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보니 형부는 그때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앞으로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사과했습니다. 형부를 외모와 돈으로 판단한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제는 형부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라고 언니가 형부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지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고맙다고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앞을 보며 살자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됐고 직원만 1000명이 넘었으며 도연은 업계의 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부자가 됐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도연 사이에는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도 계속했지만 가족 시간도 소중히 했습니다. 미랑과 철수는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지훈의 집을 방문했고 아이들을 돌봐줬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미라는 자주 말했습니다. 도연을 사위로 둔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이제는 안다고 도연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도연과 골프를 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사업 이야기도 들었고 인생 철학도 배웠다고 사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형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였고 휴가도 같이 갔으며 가족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의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언론이 주목했고 재계 인사들이 모였으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행사에서 도연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 투자를 받지 못해 고생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겉보기에는 백수나 다름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믿어줬습니다라고, 제 아내 지우입니다라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했고 함께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지우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지우가 올라오자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랑과 철수도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입니다. 자신들이 반대했던 그 결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앞으로도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죠라고, 지우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용서입니까? 라고,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라고, 앞만 보고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8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한다고 도연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도연과 지우가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사위와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이라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믿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도연과 지우,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취급받던 남자가 재계의 거물이 된 이야기, 반대를 무릅쓴 사랑이 결실을 맺은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로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쉽지도 않았으며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믿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 가득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